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엔트로피. 자, 영어로는 엔트로피라고 하고 요거를 약자로 S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봅시다. 자,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일단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엔트로피는 즉 시스템이라고 하죠.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을 우리가 개라고 해요. 개. 그렇죠? 시스템. 개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방법 중 현재 개의 에너지가 얼마나 분산되어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 즉, 좀 말은 어렵지만 요게 무질서도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가 이렇게 뭔가 일정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돼 있어요. 배열돼 있고 여기에 어떤 온도나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분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더 크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보다는 이쪽으로 갈 때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즉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즉 여기 있는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분산되어 존재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엔트로피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other, 그러니까 어떤 질서가 있는 어떤 개에서는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그리고 질서가 없이,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되면 엔트로피도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런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말하면 어떤 개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인데, 이게 이 현재 개에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분산되어 존재하는지를 나타낸 척도. 그러니까 많이 분산되어 있으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는 의미고, 이렇게 어떤 질서가 있어서 이렇게 덜 분산되어 존재하는 것이 엔트로피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한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가 물은 얼면 고체가 되고, 그다음에 상온에 두면 액체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온도 100도씨 이상으로 온도를 가해주면 기체가 되죠. 즉 그 고체는 그만큼 질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 분자들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액체는 그만큼 좀 물과 물 사이에 물 사이에 분자 간에 좀 공간이 좀 있어서 이게 액체가 좀 흐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체에서는 엔트로피가 낮고, 그리고 액체로 갈수록 엔트로피가 커지고, 그 다음에 온도를 더 가하면, 즉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기체 물 분자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즉 엔트로피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 그러니까 물이 얼음에서 액체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델타 S, 즉 나중 엔트로피와 초기 엔트로피의 차이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런 예에 대해서 이제 좀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솔리드 고체 상태일 경우에는 이렇게 그 분자들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어요. 정렬되어 있다는 것은 질서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쵸? order가 질서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변하면 질서는 무너지고 그 분자 사이의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무질서도 즉 disorder가 증가하는 거죠.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엔트로피 증가는 뭐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액체에서 자 기체, 증기로 변하게 되면 액체보다는 증기가 더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졌죠. 그만큼 에너지의 분산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엔트로피가 증가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용매의 어떤 용질, 솔루트, 용질이라고 하죠. 용매는 솔벤트라고 하죠. 즉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용액이 되는 요런 용매화 반응에서도 이게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솔루트라는 용질은 고체잖아요. 고체. 그렇죠? 용매는 액체가 될 수 있고 기체가 될 수 있지만은 솔루트 그러니까 요 용질의 요 입자 하나하나 주변에 용매 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걸 용매화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트의 other 즉 질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 용매화 작용은 자, 용액이 녹았다라는 것은 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그리고 어떤 계에서 시스템에서 온도를 T1에서 T2로 증가시키게 되면 그만큼의 요 입자들의 입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에서의 온도가 높아졌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한 예를 봅시다. 한 예를 여기 혹시 브롬 알고 있어요? 브롬은 원래 이렇게 액체 상태거든요. 근데 끓는 점이 낮아요. 그래서 상온에서도 이렇게 액체가 이렇게 기체로 이렇게 좀 뿌연해졌죠? 노란색, 갈색으로. 그렇죠? 그래서 기체로 변해서 이게 그만큼 에너지의 분산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엔트로피가 커져서 델타 S가 0보다 커지는 거고. 자,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오딘도 원래는 고체인데 상온에서는 이렇게 기체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델타 S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는 자, 상태함수예요. 상태함수. 자, 상태함수라는 게 뭐냐? 자, 영어로 한번 보면 자, state functions라고 해서 뭐 이건 한번 이제 읽어 보시고 자, 엔트로피는 상태함수인데 즉 결론적으로 뭐냐? 자, 엔트로피 변화 즉 델타 S는 자, 개의 초기 상태와 최종 상태에서만 의존한다. 즉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의 자, 엔트로피 변화는 자, 최종 상태일 때의 엔트로피에다가 마이너스 초기 상태 엔트로피의 차이를 자, 개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데 즉 뭐냐? 자, 초기에서 이렇게 초기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한다고 표현을 해봐요. 근데 이렇게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돌아서 가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엔트로피는 상태함수이기 때문에 초기 상태와 여기 최종 상태 요 차이만 즉 요 높이만을 우리가 델타 S 즉 개의 엔트로피 변화량으로만 우리가 그 개념을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초기 상태에서 최종 상태에서 이 과는 과정이 어떤가에서 상관없이 즉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의 차이로만 이렇게 결정되는 게 걔의 변화 S 델타 S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거를 상태 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는 상태 함수다. 즉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 즉 과정에 필요 없이 초기 상태 값과 나중 상태의 차이로만 결정되는 값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 엔트로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표준 엔트로피. 자, 표준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 한해서 거기에 대해 측정된 엔트로피 값을 말하는 거예요. 즉, 스탠다드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1atm의 압력 그리고 특정한 온도, 즉 일반적으로 25도씨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즉 온도가 25도씨 그리고 압력이 1atm에서 측정되는 순수한 물질의 엔트로피를 표준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나타내는 기호는 우리가 엔트로피 기호를 큰 대문자 S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좀 조그맣게 이렇게 해주는 것을 표준 엔트로피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즉 표준 엔트로피의 단위는 줄 퍼 켈빈 온도예요. 즉 1몰에서의 표준 엔트로피는 J 줄 퍼 K 몰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표준 엔트로피는 절대 엔트로피라고 해요. 왜 절대 엔트로피라고 하냐? 그거는 0K 즉 켈빈 온도죠. 켈빈 온도 즉 그러니까 어떤 섭씨 온도가 주어지면 273을 더해주면 켈빈 온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도씨 그러니까 0K면 마이너스 273K가 되는 거죠. 그렇죠? 0K에서 완벽하게 정렬된 배열을 갖는 결정 물질의 엔트로피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엔트로피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0K 즉 마이너스 273도 K가 아니라 3도죠. 3도에서 완벽하게 정렬된 배열을 갖는 결정 물질의 엔트로피를 즉 기준이 이거예요. 기준으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그걸 절대 엔트로피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떤 원소나 화합물들은 표준 엔트로피가 0보다 커요. 그리고 같은 물질의 경우에 아까도 말했죠?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이렇게 엔트로피가 감소하고 그렇죠?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자, 그리고 에테인, 메테인 있죠? 에테인이라고 하면 CH3, CH2 그럼 CH3, CH3를 에테인이라고 하죠. 에테인. 그 다음에 메테인은 CH4죠. 이거는 메테인. 이 에테인은 메테인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 탄소와 탄소 사이에 요 결합이 하나 있잖아요. 그만큼 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메테인보다 어떤 분자 운동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즉 그 분자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더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테인보다는 에테인이 엔트로피가 더 커요. 알겠죠? 그리고 네온 그리고 헬륨에 비해서 헬륨의 엔트로피를 측정을 해보면
네온의 엔트로피가 크다. 왜 크냐? 네온이 헬륨보다 몰 질량이 크잖아요. 그죠? 몰 질량이. 그죠? 얼마나 크죠? 약 4배 크죠? 약 4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 더 많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크니까 그 질량에 의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쓴 거예요. 그죠? 그 질량이 많기 때문에 몰 질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질량 하나하나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 준위, 즉 분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자는 자, 그만큼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25도씨에서 몇 가지 물질의 표준 엔트로피 보면 여기 다 측정을 해놨어요. 표준 엔트로피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인 액체일 때는 69.9, 물이 기체일 때는 188.7. 그죠? 크죠? 그죠? 한 몇 배 커요? 368, 3배 정도. 그죠? 그다음에 브롬이 가스로 이렇게 변할 때도 한, 그죠? 152에서 245로 커지고, 그다음에 아이오딘도 고체에서 액체로, 기체로 갔을 때도 이렇게 커지고, 그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질서 있는, 굉장히 결정이 있는 탄소죠. 이게 그 2.4, 그다음에 흑연은 5.69.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에테인, 즉 메테인보다 에테인이 더 큰 엔트로피를 갖는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헬륨에 비해서 네온이 더 큰 몰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 분배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헬륨보다 네온이 더 엔트로피가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잠깐 예제 17.1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다음 과정에 대해서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예측하시오. 자, 우리 엔트로피 개념을 배웠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에탄올이 언다. 에탄올이 언다는 것은 에탄올은 원래 이렇게 상온에서 액체죠, 액체죠. 액체에다가 여기에 고체로 변한 거죠. 즉 뭐예요? 액체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데 고체는 움직이지 않죠. 즉 질서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델타 S, 즉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비커에 담겨있는 브로민이 상온에서 증발한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죠? 그 비커에 액체 브로민이 상온에서 기체로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했잖아요. 즉 델타 S가 0보다 크죠? 그죠? 자, 아까 전에 델타 S라는 게, 델타 S는, 델타라는 것은 최종 상태의 어떤 값 마이너스 초기 상태의 어떤 값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커에 담겨있는 브로민이 상온에 증발한다. 즉 처음 상태는 뭐예요? 액체죠, 액체. 그 다음에 나중 상태는 기체잖아요. 그쵸? 근데 액체일 때의 엔트로피 값을 S1이라고 하면 기체 상태는 S2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S2가 S1보다는 크죠? 그쵸? 기체니까. 즉 델타 S는 S2-S1, 즉 그 브로민이 기체일 때에서 그 액체일 때의 엔트로피 값을 빼주면 요게 어떻게 됐어요? 델타 S가 0이 되겠죠? 왜? S2가 S1보다 크니까.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S2가 10이라고 하면 S1이 2라고 하면 10-2는 8이잖아요. 즉 0보다 크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물의 글루코스가 녹는다. 자, 아까 전에 말했죠? 용의 반응은 뭐다? 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그죠? 즉 델타 S가 0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질소기체 80도에서 20도씨로 낮춘다. 그건 뭐예요? 질소기체가
80도실 때는 요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도실 때는 80도보다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덜 하죠. 즉 뭐예요? 델타 S가 0보다 작죠? 그렇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